안녕하세요. 달장군TV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님, 그리고 처음 방문해주시는 모든 님들, 개인적으로 외국인과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 시민권자분들께서 자녀들의 병역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국적 자녀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해서 국적법과 병역법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고자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조드리지만 복수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큰 그림을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복잡한 병역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자녀의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복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과거에는 이중 국적이라고 표현하였으나 3개국 이상 국적을 지닌 자도 있기에 복수 국적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으며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후천적 복수 국적자로 나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2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으로 혈통에 의한 출생주의 원칙인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 국적 원칙의 국가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해당 자녀는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할 목적으로 직계 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된 자의 경우에는 원정 출산이라 해서 정부에서는 복수 국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천적 복수 국적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해당 국가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수반해서 취득하는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들 등을 말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체류 국가에서 복수 국적이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의 국적 보유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국적 상실자로 분류되며 추후 국적 선택 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더불어 국적법상 자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이 원칙이기에 행정처리 소요에 따른 일시적 복수 국적자는 실질적인 복수 국적자가 아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서 출생, 기화, 인지, 기타입니다. 첫째, 출생에 의한 취득으로 출생자의 부, 아버지 또는 모,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혈통에 의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발견된 영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국적이 주어집니다. 귀화에 의한 취득은 귀화의 대상자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가 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귀화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취득하는 일반 귀화, 국민과 결혼하여 취득하는 간이 귀화,
우수인재에게 부여되는 특별 기화가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기화 허가에 따라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받은 때가 국적 취득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뒤늦게 국민의 자녀임이 밝혀져 취득하는 인지취득입니다. 코피노, 라이따이안 등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혼혈자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바 있으며 부모가 해외 아동에 대해서 내 자식임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입증하면 국적이 부여됩니다. 기타 국적 취득은 외국인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해서 국적 심사 허가 시 취득하는 수반 취득이 있으며 한국인이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 상실이 된 자가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회복, 외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취득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재취득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1인 1국적을 원칙으로 하기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국적을 포기하도록 국적 선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20세 전에 복수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20세 이후 복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당자에게 1년 내 국적을 선택하라는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리게 되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해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역 자원의 이탈 방지 차원에서 기한 내 신고치 않았다고 해서 국적 선택 명령을 받거나 국적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은 국적 이탈 신고라는 제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닌 체류국가 제외의 공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38세 전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 1국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외국 국적자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하나의 국적 선택 없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 나라별로 고유한 국적법이 적용되어 적용 조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국가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입양 등 비자발적 해외 체류 복수 국적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문제점으로 마련된 장치입니다. 다만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이 해소된 후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시에는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원정 출산 자녀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여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대상자가 될 수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제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외국 국적자는 국방의 의무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복수 국적자의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복수 국적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방의 의무가 당연 주어집니다.
또한 현실을 보면 왜 남성들만 군대에 갈까요? 라는 민감한 젠더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데요. 그건 헌법의 하위 법령인 병역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남성은 필수적으로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역 및 예비역은 병역의 종류로서 병역의 종류는 총 6가지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나뉘며 여성은 현역 및 예비역 2가지 병역만 복무할 수 있으나 남성은 현역에서부터 대체역까지 6가지 병역을 복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역은 징집에 의해 군대에 입영한 자이며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및 간부 후보생은 군 인사법에 따릅니다.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친 자이며 보충역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관공서 등에서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병역준비역은 18세에 병역 의무에 편입되어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전시근로역은 징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쉽게 말해 민방위 대원입니다. 입영에 의한 군복무 등을 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병역 면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역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몹시 거슬리는데요. 이는 다른 병역 종사자의 경우 양심이 없다는 말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체역은 대체역 복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보건위생 및 급식, 물품 관리 등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는 18세에서 40세까지 부과되며 40세 이후 군 간부는 퇴역, 일반병은 면역으로 병역 의무가 종료됩니다. 사회에서 흔히 전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전역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되었다는 뜻이며 예비역 또한 40세까지 예비군 및 동원훈련, 민방위 등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군 간부를 제외한 일반병 중심으로 병역 의무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에서는 18세 병역 편입자 조사를 마친 이후 다음에 19세에 징병검사라 불리우는 병역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병역 판정은 1급에서 7급으로 나뉘며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징집되고 4급은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 5급 및 6급은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자이며 7급은 이상 소견에 따라 추후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를 통해 1급에서 4급까지 병역 판정을 받은 자는 현역비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되어 병역 복무를 하게 되는데 현역병의 경우 각 군별로 복무기간이 2에서 3개월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역법상 육군의 경우에는 24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의 병역기간 조정에 따라 적색으로 표기된 가로 표기 숫자에서 보이듯 18개월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보충역은 병무청장 조정에 따라 21개월, 대체역은 36개월을 복무합니다. 이러한 복무는 36세가 되면 병역법상 입영 의무가 면제되어 40세까지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며 입영 기피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입영은 개인별 사정의거,
입영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데 학업 계속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로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24세까지,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법률 내용이 개정되어 일명 BTS법이라 해서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모호한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수 국적자 또는 해외 영주권자 상태인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복잡한 병역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병역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며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복수 국적자도 한국인이기에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가정 문제, 장래 문제 등을 고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시에는 자녀가 15세 이전이라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5세 이후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자녀 본인이 재외 공간에 방문하여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뜻의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당연 외국인이 신고자의 경우엔 병역 의무가 소멸됩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18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19세에 징병검사 후 입영하여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년 내에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입영 의무 면제는 일반 국민의 경우 36세이나 복수 국적자 및 해외 체류자의 경우 2년 더 상향된 38세에 면제되며 입영 등 병역 기피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내 장기 체류 및 영리 활동 등이 제한될 수 있기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간혹 원정 출산자의 경우 해외 거주 중 본인이 복수 국적자에 해당된다고 오인하여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재외 공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 부모의 과거 비자 등 영주 목적 소명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기에 신청이 반려되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정 출산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허가 없이 계속 해외 체류 시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수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및 해외 장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25세 되기 전까지 늦어도 1월 15일까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라도 24세까지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입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세부터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장의 국외 거주 목적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는 24세 이전부터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살거나 해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38세가 되면 자동으로 입영 의무가 면제되기에 실질적인 병역 의무가 해소됩니다. 다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내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기간 중 국내에서 취업 영리 활동을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당연 취소되고 입영 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 기피 및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40세까지 아래와 같은 특정한 제재가 추가 적용됩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일반 기업체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채용되어 재직 중일지라도 병역법 제76조에 의거하여 해직 처분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병역법 위반자임을 알고도 계속 고용 시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93조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장기 체류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0세까지 장기 비자 발급이 불가하며 41세 이후에는 제외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의 비자 발급에 관한 의견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법무부에서 재량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유명 연예인 사건 이슈가 발단되었으며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의미는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권의 문제이기에 90일 이하의 단기 방문을 제외하고는 자칫 국내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제한 연령을 아예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입법 발의도 한 바 있으나 무엇보다 비자 발급 제한은 국내에서의 활동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평생 큰 타격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해외에서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국내 병역법에 있어서 늦어도 병역준비업에 편입되는 18세의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려 38세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약 20년간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어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정보기관 공무원 임용 및 승진이 제한되며 사관학교 입학이 제한되고 국내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며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금지 등으로 많은 해외 동포분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내 장기 체류 시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출국 금지 및 검찰 기소 등 큰 불만 요소이기에 오랜 기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20년 9월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법무부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예외적인 국적 이탈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올해 9월 말까지 법률 일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외적 국적 이탈로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는 무엇일까요? 잠정적으로 첫째, 18세 3월 말까지 국내 출생 신고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둘째, 국내에 입국한 바가 없으며 셋째, 사회 통념상 본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정보 문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확인이 되겠으나 기책 사유 인정에 대해서는 매우 주관적이기에 법무부에서는 국적 이탈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국적 이탈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될 경우에는 국적이 상실되어 병역 의무가 소멸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법이 그렇듯이 국적법과 병역법 또한 매우 생소한 용어들이 표현되기에 골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저 또한 해당 법률을 보고 또 보고 해야 해서 구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였으나 그래도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바 있으며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깊은 반감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마음 한켠에서는 그 누구보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내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외국인이라기보다 먼저 우리 국민이기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